오늘 박화평 교수님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켄텍 차세대 그리드 연구소의 박화평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전력전자이고, 이 전력전자라는 것은 전기의 형태를 바꾸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연구 중이신 분야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력전자라는 학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 연료전지 같은 것들은 DC 전원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DC 전원이 계통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DC에서 AC로 전력을 변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DC-AC 전력 변환 장치이고요. 향후에는 그리드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기 소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변환 기기들이 향후에는 점차 많이 개통에 투입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분야의 유망성과 향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는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교수님께서 바라는 인재상과 그리고 연구실에서 어떤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석사, 박사 과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전력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유수의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으며, 국외 기관으로서는 상켄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미주리대학교와 같은 기관들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아마도 학생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해외 기관으로 파견을 가서 네트워킹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교수님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또 여기서 교수로 근무를 하시기 전에 다른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교수님께서 산업계보다 학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학생들의 선호 사항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혹은 회사를 경영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산업체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산업체와 연결을 하여서 다양한 제품을 선행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대학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야에 관한 질문인데, 이제 현재 연구 중이신 주된 분야가 LVDC 상용화, UPS 모델 개발, 그리고 이제 AA 플랫폼 적용을 통한 고효율 전력 변환 등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주제가 이제 차세대 그리드 연구에 가지는 강점이 혹시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그리드 시스템은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변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향후 차세대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력 변환 기기가 개통에 들어가서 전력의 흐름을 우리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러한 전력 변환 기기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통신 기법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 신호 처리 같은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하여서 전력전자 기술과 융합을 하여 전력 변환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미 학계에 이제 기여를 하신 다음 최근 켄텍으로 소속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켄텍의 어떤 부분이 유망하다고 판단을 해서 옮기신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켄텍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수한 인력입니다. 저희 차세대 그리드 센터에는 전력 반도체, 전력 전자, 배전, 송전, 전력 개통, 그리고 전력 정체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망라하여서 전문가들이 포집되어 있고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하여 어떤 연구 결과를 낸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순히 전력 전자보다도 더 큰 임팩트 있는 연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입니다. 저희 차세대 전력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프라 시스템은 타 학교에서는 쉽게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프라와 인력이 만났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결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도 방식에 관한 질문인데, 흔히 이제 그 마이크로 매니징과 이제 자율 존중형 방식 이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추구하는 지도 방식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바람직한 지도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연구 방향성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의 지도 없이도 스스로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 또한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복지 및 진로에 관한 질문인데요. 켄텍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학생들에게 보장하고 있고 더더욱 더 많이 보장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와 별개로 교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 복지 같은 게 있나요? 사실 학생들에게 네트워크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가 될 것이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더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계 학예 워크숍을 같이 정부 출연 연구소와 조인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사실 연구실이 만들어진 지 이제 반년이 지나다 보니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리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학생들이 졸업 후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택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중전기기, 가령 예를 들어서 LS 산전, 효성, 그리고 HD 현대 등과 같은 큰 파워를 다루는 회사부터 가전제품,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자기기를 다루는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에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 정부 출연연구소에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전기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유수한 연구소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마무리 질문으로 그 앞으로 함께 하게 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력전자를 전공한다는 것은 전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지능형 에너지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를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화평 교수님의 개인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